안녕하세요. 김석현입니다. 저는 인텔리전스 코리아 편집자를 맡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현안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외신들을 꾸준히 보고 있는데 그중에 공유할 만한 것들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금주는 특히 지난 10여일간의 큰 이슈가 되었던 코로나 백신 특허 보류의 사안에 대해서 각 외신들을 기반으로 흐름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 백신 특허 보류 입장이 제기되고 그 위에 벌어진 간단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5월 5일에 백악관의 무역대표 USTR인 캐서린 타이가 코로나 백신 특허권을 중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5월 5일, 5월 6일에 WTO 이사회에서는 그 백신 특허권 보류에 대한 그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악관에서는 이때의 발표 외에는 이후에 추가 발표는 없습니다. 그 WTO 지재권 의사결정은 전원 찬성을 전제로 하는데요. 이후에 보면 EU는 대체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사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 백신 특허 보류 지지를 하는 입장은 그 여러 가지 좀 배경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WTO에 백신 특허 보류를 요구해와서 논의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도와 남아프리카가 그 주도 국가들인데 두 나라는 백신 생산 강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든 브라운, 프랑코와 올랑드 등 각 국가의 그 수반이었던 사람들 또는 노벨상 수상자들 같이 저명한 사람들이 바이든에게 서신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샌더스나 오렌 등 민주당의 상하원 의원들이 역시 요청을 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좌파적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역 대표인 타이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랑 논의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백신 특허 보류 지지 입장을 발표했는데 사실은 백악관의 보좌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는 못했고요. 그중 하나인 그 파우치는 미디어에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합니다. 특허권 보류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지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독일 수상 메르켈은 그 생산 용량의 문제 또는 품질 기준을 제기하고 있지 특허가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독일은 그 파이저랑 협력을 하고 있는 바이오엔테크가 위치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역시 기술 이전을 강조하고 있고 특허권 보류는 해법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EU 집행위원장인 폰데어 레이엔은 논의는 해볼 수 있지만 그 사실은 미국의 원료 수출 금지가 문제라고 에둘러 미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는 백신 특허권 보류에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허권 보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역시 특허권 보류가 백신 공급 확대를 가져올 것인가입니다. 특허권 보류 자체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제도도 갖춰져 있긴 한데 그것은 이제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에 부정적인 실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 보류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그로 인한 득이 실을 많이 앞서야 됩니다. 그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마수카토의 그 이인의 논평이 그 상당히 이제 특허권 보류론을 깊이 있게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들의 논평에 있어서도 사실은 설득력은 좀 부족합니다. 어쨌든 그 특허권 자체의 벽을 제거하는 게 그래도 공급 확대에 낫지 않냐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효과도 불분명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들이 충분히 답을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특허 보류가 무효과 또는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에 대한 그 포인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백신 회사들이 각국의 위탁 생산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신 독점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모더나의 경우는 공식 입장으로
다른 나라들이 백신을 개발함에 있어서 자신의 특허권으로 방해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특허 보류를 할 경우 역효과의 가능성도 있는데 특허권자가 그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는 특허 이전 수혜자들하고 협력을 제대로 안 해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술 이전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품질의 백신이 유통돼 버릴 가능성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백신 자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오히려 백신 접종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EU 국가들은 미국이 백신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원료 공급 등에서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자기 모순적인 처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그 백신 우선주의에 대해서 로이터즈가 점검을 해본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요, 미국은 한국 전쟁 당시 안보 생산 계획이라는 법안을 냈고요. 이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 안보 등을 위해서는 그 제품의 생산에 있어서 미국이 우선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했다고 하고요. 트럼프가 이 법에 따라서 미국의 백신 우선주의를 사실 누차 언급한 바 있고요. 바이든도 내지는 또 다른 관료들도 그 입장 전환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로이터의 기사에 보면은 고위 관료가 익명으로 이제 미국은 백신 독점한 적이 없다라는 소극적인 해명을 했을 뿐이고요. 이것도 공식적이지는 않은 것이죠. 그런데 미국으로부터 이제 원료 물질을 공급받는 인도의 세룸, 남아공의 바이오백 같은 이제 백신 업체들은 원료 그 수급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기업들은 상당히 큰 기업들이고요. 그 브라질의 백신 기업은 자기들은 괜찮다라고 언급을 한 바 있고요. 그 반면에 이제 미국의 정부도 최근 인도나 코로나 백신은 원료 공급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그 이전에 소극적이었던 면들을 새삼 확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백신 기업들도 공식적인 해명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에서 잠정적 결론과 전망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 수급 문제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수요가 몰렸고요. 그리고 백신 자체도 신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가 워낙 컸다는 것. 그리고 미국, 부차적으로 유럽도 그 역내 우선주의를 표방함으로 인해서 그 원료 물질 공급 등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탓이 큽니다. 특허권 보류라는 것은 특허권자가 독점적으로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생산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을 이제 제한할 때 효과적인데 코로나 백신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급은 딸리고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권 사안에 있어서 미국보다 EU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특허권 보류에 무게를 싣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이든이 직접 특허권 보류에 대해서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중국과 같은 강한 경쟁자들이 무임승차할 가능성도 그 특허 보류론의 걸림돌로 보입니다. 백신 특허 보류 압박은 그래도 기존 특허권자들이 더 기술 이전을 활발하게 하는 효과는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최근 그 백신 수요가 정점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판도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백신 원료 물질 독점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점차적으로 백신 생산 용량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